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법이 있죠. 바로 상가차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일수록 가능한 또 오랫동안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수월한 협의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상가 임대인도 임차인도 법적으로 헷갈릴 때가 많다 보니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법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요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가 지금 상임법이라 했는데 그렇게들 통상적으로 쓰기도 합니까? 네, 줄여서 그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네. 아니, 세세한 내용 한번 오늘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이거 뭡니까? 상가 무조건 10년간 영업 보장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뭐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틀린 얘기인데요. 예. 일단 조문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서는 이 계약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인데, 네. 임대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차인이 이렇게 계약을 갱신을 요구를 했을 때 예. 10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 내가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추가로 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하시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의 통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 이런 통지를 받으신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만료 전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절대 갱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6개월 전에서 1개월 사이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임대인 또한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양 당사자 모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보고,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 네, 맞습니다. 1년간은 또 계약이 존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법조문에서 방금 설명하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임차인이 저희 한 2년 더 할게요 했을 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그래요? 뒤에 설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공부하셨잖아요. 네. 지금 묵시적 갱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게 일반적인 갱신 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의 차이인데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 임대차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또 2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묵시적 계약 갱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만 연장된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월 차임과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계약 갱신을 청구한 경우에는 월 차임과 보증금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인상도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약에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편이나 내용 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약 기간 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는 통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이거 적용받으려면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하던데, 이건 또 무슨 개념입니까? 네. 본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상가에 들어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느냐 하면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건물에 들어간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겠다, 혹은 약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환산 보증금은 월세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월세 2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고요. 100만 원을 곱하는 게 그냥 100을 곱하는 거죠. 네, 공식입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 1억 원을 여기다가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합산해보면 환산 보증금이 총 3억이 나오는 아하.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나의 그 보증금과 월세만 알다면 환산 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의 환산 보증금을 초과해야 상가 건물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지역별로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이고요. 가밀 억제권 지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그리고 부산 등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에는 5억 4천, 그리고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등해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네.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좀 다르고 예.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좀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을 초과하는 환산 보증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항력에 관한 부분하고 권리금에 관한 부분,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 10년 보장에 관한 규정은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환산 보증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내가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적용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앞서 그 소장님이 궁금하셨던 내용 이제 드디어 질문해요.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도 당연히 거절을 할 예.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 8가지 정도를 좀 정해놓고 네. 있는데 그래요? 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려보겠는데 먼저는 차임 연체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임차인이 자신이 내야 되는 그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거기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연체해야 되느냐 봤을 때 법에서는 3기에 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안 냈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자주 받는 것이 연속해서 3회를 연체해야지만 네. 거절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 기간 동안에 연체된 금액이 3회 이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연체가 되는 거잖아요. 연체가 예. 되는 것이지만 미납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그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이제 연체돼서 미납이 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못 받은 월세가 한 3회 정도 된다. 네, 네, 네. 나중에 뒤늦게라도 넣은 거 말고 지금 못 받은 게 한 그 정도 된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다음에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재건축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일단은 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건물이 철거된다거나 아니면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상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이 건물이 재건축이 될 예정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나 재건축을 앞둔 상가를 가지고 계신 임대인이시라면 임대차 계약 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셔야 된다. 이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은요. 계약 기간 동안에 애초에 정해졌던 뭐 월세나 보증금으로 쭉 2년 안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나요?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네. 있느냐면 차임하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도 안 되냐? 그렇지는 않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 5%의 규정 내에서는 월세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서울시 같은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권리금, 대항력 그리고 10년 그 맞아요. 영업 보장에 네, 관한 예. 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월세 차임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이죠. 네. 따라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다. 이 경우에는 연 5% 상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5% 이상의 임대료를 올리셔도 무방한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환상보증금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을 넘지 않으시면 연 5% 한도 내에서만 월세 혹은 보증금을 올리셔야 되고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는다. 고액이시다. 이 경우에는 그 상한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 5% 이상 올리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다. 아까 그 계산 방식에 따를 것 같으면 월세도 상대적으로 높고 네. 그리고 보증금도 높은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목이 좋거나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이고 맞습니다. 더 올릴 수 거기서 있다는 또 거네요. 장사가 아주 잘 되니 5%가 아닌 더 이상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취지를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 묵시적 갱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니까 이게 1년 동안이잖아요. 월세 보증금 그대로. 그러면 이게 환산 보증금을 넘어선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도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는데 이때 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 모든 게 전하고 동일하게 연장이 되는 예, 거라서 예. 환산 보증금이 뭐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상관이 없구나. 무관하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이제 월세 인상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밖에 못 할 경우에 이제 건물주, 그래 임차인이 되겠죠. 좀 꼼수를 좀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들 임차인들 하는 얘기가 아니, 관리비가 갑자기 올라가더라 얘기예요. 요거 좀 이렇게 좀 생각보다 다툼이 많은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네. 연 5%의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 네. 것이죠. 그래서 꼼수로 발생한 것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법인 것이었던 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에 관한 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상세 항목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네. 어디서 얼마가 발생했는지. 그런데 다가구나 다주택 가구 그리고 뭐 소형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관리비가 발생했는지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꼼수로 활용해서 관리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차마 못 올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보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관리비 폭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네.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앞서 보니까 임차인이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권리금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이라든지 뭐 신용이라든지 위치에 따른 금액을 환산해서 금액적 가치로 환산한 예. 것이거든요. 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예. 이것들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시면 되고 계약 종료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신다면 권리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이때 임대인이 만약에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든지 예. 그 뭐 고액의 보증금을 원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계약을 방해한다든지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방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세입자를 못 구했다라고 하면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로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권리금에 관한 그 권한이 법으로 매우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임대인의 이런 뭐 방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못해서 권리금을 회수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래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장사하겠다고 하면요? 그것도 새로운 세입자니까 거기다가 권리금을 아, 임대인이. 네,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